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 한 분이 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내원하셨는데 목요일에 출국이시래요. 이렇게 오시면 안 되죠. 그래도 오셨으니 진찰은 했는데 궤양성 대장염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대장 기능 저하형이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까다롭죠. 제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진료할 때 6가지로 분류합니다. 부종형, 호흡기형, 상부소화기형, 복냉형, 염증형, 그리고 대장 기능 저하형.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설사 유형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다쳐서 피부가 까지면요, 피가 나고 아프잖아요. 다친 상처 부위가 다른데 쓸리거나 하면 더 아프니까 깜짝 놀라면서 피하게 되죠.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은 1분에 3번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균적으로 20초에 한 번 정도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죠. 이 움직임이 너무 느리다. 그러면 장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너무 느리게 이동을 하니까 장내에서 너무 오래 머물게 되고, 그러면 수분을 더 많이 뺏기면서 대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장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내용물이 빨리 이동하게 되니까 설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탈 설사나면 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배가 아프고, 설사를 쫙 해버리고 나면 배 아프던 게 없어지죠. 궤양성 대장염은 어때요? 대장 안쪽에 염증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대장 안쪽이 까진 거잖아요. 안쪽에 상처가 있으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지나가다가 염증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아프니까 놀라서 경련하게 되는 거고, 대장이 경련하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까 설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서 5번까지는 원인은 달라도 모두 설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6번만 다릅니다. 대장 기능 저하형은 대장이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원래 아예 변비였거나 양방의사분들이 뭘 모르고 진경제, 지사제, 항경련제 이런 약물들을 투여하면 대장이 경련하려고 할 때 근육에 힘이 없어져서 경련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힘이 없어서 대변을 짜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오래 먹으면 역시 대장 기능 저하형이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설사한다. 그러면 이건 일단 궤양성 대장염이 설사하는 병이니까 괜찮아요. 병이 자연적인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 순이란 말이죠. 그런데 궤양성 대장염인데 변비다. 그러면 이거는 병의 자연적인 순리를 거스르는 거죠. 이건 역이란 말이죠.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뭐가 까다롭냐? 다른 유형의 원인들은 모두 설사를 멎게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면역계를 안정시키고 염증을 없애고 혈변, 점액변을 없애며 설사를 멎게 하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 대장 기능 저하형은 면역계를 안정시키고 염증을 없애고 혈변, 점액변을 멎게 하는 목표는 같은데 어라? 이게 변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유형의 약을 쓸 때는 기준 처방이 있고 여기서 환자에 맞게 약물을 조금 조정해주고 잘 맞으면 계속 복용하면 계속 좋아진단 말이죠. 물론 이 경우에도 처방을 A, B, C 이렇게 조정해줄 필요는 있죠. 그런데 대장기능 저하형은 예를 들어 K라는 처방을 써요. 그런데 대장기능 저하된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K라는 처방 내에서 대장 기능을 촉진하는 약물을 끊임없이 조절해줘야 돼요. 최근에 있었던 대장 기능 저하형의 환자를 예로 들어보면 이 환자 처방에서 대장을 움직이도록 하는 약을 처음에는 4g을 썼는데 이게 2주 간격으로 4, 8, 12, 18, 30, 40, 35, 35, 35, 35, 35, 40, 50, 60 이렇게 올라갔어요. 처음에 4로 시작했는데 6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무려 15배를 쓴 거죠. 이런 양을 보통 사람이 먹으면 하루에 설사를 20번, 30번을 할 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60g까지 양을 늘리고 나서야 혈변, 점액변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대변 횟수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변을 하루에 3번, 4번 본대요. 하루 60g을 먹는데. 저도 치료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나 싶어서요. 그런데 설사를 심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몸이 좋아지고 혈변, 점액변이 없어졌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한 게
2024년 8월 23일에 160점이고 대변 자멸 반응이 494점으로 양성이었는데 60g으로 올리고 혈변 점액변이 없어진 뒤 3월 21일에 검사해보니 대변 칼프로텍틴은 3.8점 미만, 대변 자멸 반응도 21점으로 음성으로 바뀌었죠. 치료가 정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료가 잘 되지만 그 사이에 환자의 상황을 살피면서 끊임없이 한약의 용량을 조절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혈변, 점액변 없어지고 염증 수치까지 모두 정상이 되었으면 이게 치료가 끝인가? 그게 또 아니에요. 보통 다른 유형들, 설사형의 환자들은 좀 안정기를 가진 다음에 끝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장기능 저하형의 환자들은 이대로 끝내면 1년 못 가서 재발합니다. 왜냐? 대장기능 저하, 즉 변비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한약을 끊으면 다시 변비가 슬금슬금 생기고, 변비가 생긴 후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염증이 심해지면서 혈변, 점액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런 유형의 환자일수록 특히 한약을 끊어도 다시 변비가 안 생기도록 해줘야 재발을 안 합니다. 그러려면 복용하던 한약의 용량을 서서히 줄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한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대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서서히 한약을 줄여가면서 상황에 맞게 조절해줘야 되죠. 그러니 대장기능 저하형이 얼마나 까다롭게 손이 가는지 아시겠죠? 출국을 며칠 안 남기고 오신 이 궤양성 대장염 환자도 역시 치료하기는 해야겠지만 해외에 계신다는 특성상 치료가 좀 더 까다롭겠다. 그래도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치료하시려고 하고 있고, 더구나 이 환자분은 변비와 궤양성 대장염 이외에도 변비로 인해 파생된 소화불량, 자율신경 실조 증상, 신경증, 가슴 답답함, 구강 건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다른 문제 같지만 한의사가 보면 근본 뿌리가 같은 병이거든요. 좋게 생각하면은 변비 치료하면서 변비, 궤양성 대장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자율신경 실조증, 구강 건조, 열감 등등의 여러 가지 병을 한 방에 치료할 수 있겠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궤양성 대장염 환자다, 그런데 나도 변비 경향이다 하시면 남들보다 치료하는데 좀 더 오래 걸리겠구나 하고 오셔야 됩니다. 외국에서 오실 거면 좀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설사형의 궤양성 대장염은 요즘은 치료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안쪽으로 치료가 종료되는데, 대장기능 저하형은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 유형의 궤양성 대장염은 나중에 독성 거대결장이라는 터미널 스테이지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훨씬 더 조심하고 빨리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건 진짜 제가 연구해서 알아낸 궤양성 대장염 치료법 중에 제일 신기한 겁니다. 저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방법을 몰랐죠. 제가 처음 알아낸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에 변비약을 쓸 때가 있다는 거. 제 이론이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처방으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치료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증거죠. 이 주제로 SCI 논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기도하고요. 다음번에 독성 거대결장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